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그 회원 기능 만들기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기능을 만들고 기능을 함수화 시켜서 이렇게 약간 구조화된 코드 덩어리로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의 기능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그 블럭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능 3개, 한 3개를 모아놓고 이걸 프로그래밍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하나 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한테 원하는 바를 알려주면 그에 맞는 기능을 프로그램에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거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기능이 총 3개죠. 회원 목록 보는 거랑 회원 가입하는 거랑 로그인 기능. 이 3개 중에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사용자가 먼저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 중에 가장 원시적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이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거죠. 터미널. 여기서 프로그램이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에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는 거고요. 자, 뭐 이건 이제 숫자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숫자로 해도 되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자로 한다고 했을 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받아줘야겠죠. 대신 이제 사용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럴 때는 뭐 헬프라는 기능을 따로 넣으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기능이 적으면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고요. 그럼 사용자는 이걸 보고 아, 내가 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사인업 엔터 치면은 회원가입 기능이 진행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CMD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죠. 리스트, 사인업, 로그인. 분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리스트라고 치면은 회원 목록 기능이 실행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만들어놨죠. 여기다가 프린트 올 멤버스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회원가입이다. 여기 add member. 로그인이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해 놓고, 잘 정의해서 마련해 놓고, 필요한 곳곳에다가 호출해서 이제 끼워 넣기만 합니다. 약간 블럭을 이용해서 뭐 레고 만드는 방식이랑 비슷해졌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여기를 함수로 만들지 않고 코드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면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드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리스트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회 목록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잖아요. 리스트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또 진행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드가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몇 번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일이 코드로 작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while로 전체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기능을 한번 입력하고 나서 또 입력을 할 수 있죠. 또 입력할 수 있고요. 추가된 걸 또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 가장 원시적인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터미널 2에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면 그 명령에 맞게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알 수 없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제가 어떤 기능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헬프라고 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dir이라는 명령을 치면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과 이 디렉터리 목록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dir 쳐서 엔터 치면은 정말로 싹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도구는 키보드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 비슷하죠 지금 이게? 그리고 실제로 얘도 프로그램도 exit라고 해서 종료 명령어가 있어서 딱 치면 종료가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exit 누르면 종료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종료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이 이 기능이 이 while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입력할 때마다 선택돼서 실행이 되는 건데, 이 while문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럼 그래서 cmd가 exit일 때는 브레이크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빠져나오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출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명령어 말고는 이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외에 모든 경우에 서 LG죠.
출력을 해주면 뭔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명령어를 치면 알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나오는 거고요. 올바른 명령어를 치면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엑시트를 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방식은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인 4대 요소 있죠. 변수나 아니면은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걸 통해서 특정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적절한 함수를 선택해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그런 기능을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항상 반복문 안에서 프로그램은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입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 입력에 따른 기능 선택, 그리고 해당 기능은 출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입력과 출력을 한 거고요. 이 입력을 뭐 마우스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터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기기가 굉장히 많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입력된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를 해주고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 역시 지금 간단하게 우리는 콘솔창, 터미널에 출력을 해주지만 그 출력을 모바일로 하면은 모바일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웹으로 하면은 웹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결과를 터미널이 아닌 브라우저, 여기에 출력을 하고 싶다. 여기 관련된 기술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으로 터미널 안에서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고요.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 플랫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웹이든 모바일이든 그쪽으로 파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요 클래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료 구조,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자, 이거에 가장 이런 개념들이 나온 본질적인 이유가 데이터 관리를 편하게, 그죠? 하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코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효율적인 코드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도 편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가 되겠죠.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건 진짜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물이나 개념, 그리고 이 사물이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한 개의 정보로 우리의 세계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예를 들었던 게 회원 정보 역시, 이 회원이라는 정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하기 나름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름이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등등. 내가 이 회원을 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여기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단 하나의 데이터로 회원을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 2개, 3개,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이 모여야 한 회원을 표현할 수가 있죠. 한 개념, 한 사물을. 회원뿐만 아니라 지구상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개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변수 같은 걸로는 좀 힘든 거죠. 이렇게 사람을 제가 3개 정보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나이, 이름, 주소죠. 이 3개가 무조건 같이 다녀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정보랑 이렇게 아이고 똑같네요. 이제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가 다 잘못되는 거죠. 데이터 하나 바뀌었다고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3개가 묶여서 한 개념을 표현되기 때문에 한 개념 자체가 잘못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 변수를 여러 개 가지고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갖고 다니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리스트나 딕셔너리였죠.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념이 리스트 또는 딕셔너리니까요. 근데 이제 리스트랑 딕셔너리의 차이점은 리스트는 순서로 순번, 그죠? 영어로 인덱스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딕셔너리는 키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일괄 처리할 때는 리스트가 편한 거고, 뭔가를 구조화할 때는 딕셔너리가 편한 거예요. 틀을 딱 마련할 때는 딕셔너리가 편한 거고요. 일괄 처리할 때는 순번이 리스트가 편하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 구조를 짜는 거잖아요. 틀을 만드는 거죠. 사람 틀. 그래서 딕셔너리가 훨씬 좋다. 20 홍길동 서울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앞에 나이 땡땡, 이름 땡땡, 주소 땡땡. 이렇게 했을 때 리스트보다는 이게 훨씬 찾기가 우리가 편하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찾기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나이, 두 번째 데이터가 이름, 세 번째 데이터가 주소인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딱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의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 이름 가져오는구나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코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다, 다루기가 쉽다 라는 얘기가 방금 정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를 짜잖아요. 그죠? 코드를 짜는데 보셨다시피 코드는 보통 함수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되냐면 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근데 데이터만 있으면 너무 정적이죠. 그렇죠? 그 역동적이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인다. 이거를 데이터만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처리하면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좌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0,0에 있던 사람이 캐릭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5칸이 움직인다. 뭐 5,0이 되겠죠. 그럼 이 x 좌표 0을 5로 만드는 이게 뭐예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원래 0이었던 데이터를 다른 5라는 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코드로 해야 되는데 보통 코드는 함수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정보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뭐 자기소개 같은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린트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요 홍길동에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산 여기 이렇게 비워두시고 여기 비워두시고 여기도 비워두시고 포맷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기능을 하나 만든 거죠. 출력 기능, 자기소개 기능.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요. 자, 한 명 더 만들어 봅니다. 홍길순. 자, 우리가 이제 홍길동 말고 홍길순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함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인트로듀스 정도로 이름을 지어보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요 코드 대신 뭐 하면 됩니까? 요 함수 호출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근데 몇 번을 하든 무조건 홍길동이 자기소개가 나오죠. 여기를 홍길동 정보를 픽스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수 이 매개 변수로 항상 사용할 때마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3개의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홍길동 정보를 출력하고 싶으면 age 다시요 어드레스 age 네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요 3개를 인트로듀스에 넘겨야 여기에 이 값들이 들어오면서 홍길동 정보를 출력이 되는 거고요. 홍길순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to 이렇게 넘기면 되죠.
이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구조화된 형태로 바꾼 거죠. 자,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다니면 이렇게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홍길동이 나이가 밑에서 할게요. 홍길동의 나이가 20살로 나와야 되는데 22살로 나오는 잘못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데이터가 섞이는 거, 지금 변수도 많잖아요. 넘겨야 되는 게 3개나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정보가 더 많다면 5개, 6개, 7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분명히 잘못 들어가는 게 또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은 높아져요. 무조건 이거 실수합니다. 사람은 코드 짜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내가 실수를 아예 안 한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실수를 줄이자라는 마음가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실수할 위험이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요거 대신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게 더 낫다 그랬죠? 딕셔너리가. 홍길동의 정보를 넘길 때 어차피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넘기면 3개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거를 이렇게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면서요. 어차피 우리가 클래스를 하려면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던 걸 변수 하나로 표현하게 된 거죠. 변수 3개를.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홍길동 정보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가 또 바뀌어야겠죠. 3개 들어오는 거에서 딕셔너리 하나 받는 걸로. 그래서 퍼슨이라고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자체가 딕셔너리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소. 나이. 자,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잠깐 지우고. 그래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 하나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변수가 다르게 섞여 들어갈 그런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홍길순도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넘겨줍니다. 대신 이제 요 구조화할 때 요 이름은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함수에서 동일하게 이 2개의 자료를 사용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2개 이렇게 넘겨주면 잘 나오죠. 요게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처리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죠? 이걸 통칭 자료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랑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두서없이 변수만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나온 개념이 뭐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 뭐 이런 거.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면은 불편하다 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개발을 해도 코딩을 해도 좀 괜찮은데 점점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커지거든요. 기능이 많아지고 하면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도 많아지고 코드도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람 한 명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뭐 사람이란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개념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정보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강아지도 하나로 표현이 안 되겠죠. 강아지를 이름, 나이, 품종 정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사람과 똑같이 변수 3개가 필요하겠죠. 도구 네임, X, 도구 나이 4살, 도구 카인드, 품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구조화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강아지도 이렇게 하지 않고 도구 1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사람 소개하는 그 함수죠. 자료 구조가 다르니까 introduce에다가 강아지 딕셔너리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개념인 강아지라는 새로운 정보 구조가 나타나면 이걸 처리하는 새로운 함수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troduce 도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딕셔너리 하나 받아주고요. 여기 똑같이, 그렇죠? 이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도구 이름 나이 품종. 자, 이렇게 또 변수를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뭐예요? 도구라는 자료 구조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죠. 그렇죠? 도구라는 구조랑 사람이라는 구조가 데이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 거죠. 그럼 이 introduce 도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구 원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딱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람 그리고 강아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이런 게 점점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내가 다뤄야 되고, 강아지 정보도 다뤄야 되고, 고양이 정보도 다뤄야 되고, 자동차 정보도 다뤄야 되고, 하다 보면 이 한 코드 안에 자료 구조가 많이 생길 거고요. 그죠? 강아지 자료 구조, 사람 자료 구조,
고양이 자료 구조, 자동차 자료 구조. 그죠? 그러면은 이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도 다 그에 맞게 또 생기겠죠. 그죠? 도구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 사람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 고양이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 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결국 이 함수는 자료 구조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ntroduce라는 함수는 이 사람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자료 구조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정책이 좀 바뀌어서 사람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다. 또는 하다 보니까 이 주소를 잘 안 쓰는 것 같다 해서 주소를 삭제한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자료 구조에서. 그럼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이 introduce라는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는 무조건 이 자료 구조가 바뀌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함수 건든 지역이 없는데 잘 되다가 여기서 주소 하나 뺐을 뿐인데 요거 안 됩니다. 실행해보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자료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자료를 구조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조가 좀만 바뀐다? 자료가 좀만 바뀐다? 함수에 무조건 영향이 가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을 때 사람 자료 구조랑 사람 자료 구조에 대한 처리 함수인 사람 함수만 있을 때는 어차피 이거 바뀌면은 이거 사용하는 함수가 이게 전체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만 고쳐주면 되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건 사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얘는 이게 바뀌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얘가 바뀌면 얘를 고쳐줘야 되고 얘가 바뀌면 얘를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바뀌었을 때 얘를 사용하는 함수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일일이 찾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얘네가 안 되니까 잘 되는 다른 것도 덩달아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됨으로써 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드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요런 또 문제점들, 결국은 코드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것도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자, 이 네 개가 색깔이 다 다른데 서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만요. 좀 더 만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얘가 바뀌면 얘도 덩달아 바뀐다 라고 해서 같은 새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 바뀌었을 때 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안 있고 막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바뀌었을 때 이 검정색을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너무 방해가 되죠. 그리고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관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서 새로운 것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 만들어서 관계 있는 것끼리 빼서
담아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 검은색에 관련된 것만 있으니까 이거 고쳤을 때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뭐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얘 바뀌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한번 검증을 하면 돼요. 얘 바뀌면 여기 있는 거 싹 한번 검증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자료 구조들, 같은 걸 의미하는 자료 구조들과 그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메소드들을, 그러니까 함수들을 따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1학년들을 2학년, 3학년을 같이 안 두고 같은 1학년들끼리만 묶고 이거를 뭐 학급 또는 교실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놓잖아요. 그죠? 이걸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같은 것들끼리 묶어 놓는 걸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뭔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뭐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이렇게 좀 얘기를, 성격의 자료 구조와 그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를 따로 모아놓은 거. 그것을 클래스라고 해요. 기능적인 면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클래스라는 건 자료 구조와 그 자료 구조를 처리해주는 함수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결국 모든 사물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어떤 사물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죠? 그 사물을 표현하는 성질인 거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는 동작. 모든 사물은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시 사람을 예시로 들자면, 사람은 이름이나 나이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키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 동작으로는 걷다, 먹다, 숨쉬다, 말하다 등등등.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뭐 모델명이 있고요, 연식이 있고, 최대 속력이 있고, 뭐 색상이 있고 등등. 이거를 속성이라고 하죠. 자동차를 표현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가속 아니면은 제동. 자동차마다 뭐 기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동, 자율주행 뭐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성과 기능.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는 이 자료 구조로 속성을 표현하고요, 함수로 기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사물이나 개념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자료 구조만 있으면 뭔가 기능적인 게 없잖아요. 그 기능은 자료 구조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정확히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클래스 문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